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제목은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쉴 수 있겠어요? 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쉴 수 있겠어요는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책 96쪽에 그림을 같이 볼까요? 위에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4명의 남자들이 우리 모두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남자는 정말 같이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는 다른 학생들 모두가 함께 하기로 한 활동에서 나 혼자 하기 싫다고 그 결정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무조건 전체의 의견만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의견이나 상황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이곳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한 직원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해 주세요. 라고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회식이 뭔지 아시죠? 회식은 회사 동료들이 다 같이 일이 끝난 후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모임인데요. 회식에 빠지다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임에 빠지는 것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오늘 회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모두 그 의견에 따라서 회식에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 속 한 직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몸도 안 좋고 정말 빠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결정했으니까 아파도 꼭 회식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빠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대화를 공부해 볼까요? 이 대화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과의 전화 내용입니다. 내용을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아파트 주민은 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연세 아파트는 왜 저녁 시간에 음악을 켜놓습니까? 세 번째 질문. 관리사무소 직원은 왜 음악을 켜는 시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연세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난주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저녁마다 아파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켜놓습니다. 그래도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건 너무 심하지요.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지난번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전체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피해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아파트 주민은 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까? 네, 맞아요.
저녁마다 아파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세 아파트는 왜 저녁 시간에 음악을 켜놓습니까? 네, 맞아요. 그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켜놓습니다. 세 번째 질문. 관리사무소 직원은 왜 음악을 켜는 시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전체 주민회의에서 그 시간에 음악을 켜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여기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미 그렇게 돼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의 의미입니다. 指的是无可奈何的意思.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연세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민이 전화를 건 용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난주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저녁마다 아파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이 사람은 이 아파트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아파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스피커가 있어서 전체 아파트에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주민의 불평을 듣고 관리소 직원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켜놓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왜 음악을 켜놓습니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즐겁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을 켜놓는 거죠. 음악을 켜다는 음악을 틀다와 같은 뜻인데 켜다는 불을 켜다, 라디오를 켜다, 또 바이올린을 켜다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건 너무 심하지요.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주민이 불만을 강하게 말하고 있네요.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밤 9시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하다는 보통의 정도보다 너무 지나치다는 의미입니다. 是过分,严重的意思.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주민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다는 쉬다의 뜻입니다. 是休息的意思.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서, 아서, 여서야 어디 뭐뭐겠어요? 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뒤의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의미는 밤 9시까지 음악을 켜놓는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절대로 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직원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지난번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전체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기로 한 것은 주민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이고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결정한 것이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그 결정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주민이 한 번 더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피해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 전체가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이제 새로 이사 온 자신은 그 결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자신의 상황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 결정되었다고 해도에서 다고 해서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도 그것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这里的피해就是受害的意思，然后무시하다就是轻视的意思。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의 의미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불만을 말할 때 이렇게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대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제 피해와 관련 있는 어휘들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해입니다. 해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을 의미하는데요. 指的是给人或物带来不好的影响.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해입니다. 손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래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是损失,伤害的意思. 예를 들어서 이번 거래에서 큰 손해가 났다. 열심히 일해서 손해를 보충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물건값을 잘못 계산해서 가게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영향입니다. 영향은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就是影响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미술 교사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프로그램은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피해입니다. 피해는 재산, 명예, 신체에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财产、名誉、身体上受到的损害.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때문에 남부 지역의 피해가 크다. 공해가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피해가 아주 심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받다입니다. 받다는 어떤 행동이나 심리적 작용을 상대로부터 입거나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就是接受,受到的意思，指的是从对方接受到某一个动作或者心理作用。 예를 들어서
남한테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영희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영희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다입니다. 보다는 텔레비전을 보다 외에 손해나 이익을 입거나 얻는다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보다 是除了看电视的看以外，受到灾害或者得到利益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는 뛰어난 상술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우리는 이번 거래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좀 더 알아볼까요? 1번. 그 남자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에서 보다는 생각하다의 의미입니다. 在这里的보다的意思是想的意思。 2번.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바람에 나는 집을 보아야 했다. 여기에서 보다는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在这里的보다是守护的意思。 3번. 나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았다. 여기에서 보다는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는 의미입니다. 这里的보다是负责某事情并处理的意思。 4번. 아내는 음식의 맛을 보았다. 여기에서 보다는 맛을 느끼다의 의미입니다. 在这里的보다是尝味道的意思。 다음 단어는 입다입니다. 여기에서 입다는 옷을 입다의 입다 이외에 상처나 손해를 당하다, 겪다의 의미입니다. 这里的입다除了穿衣服的穿以外，经历或遭受伤害或损害的意思。 예를 들어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 내 친구는 시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골로 내려갔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2달간 입원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나 은혜를 받는다의 의미로 긍정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这里的입다不仅仅用于这种消极的情况，也可以用于接受别人的帮助、恩惠等积极的情况。 예를 들어서 자연의 혜택을 입은 만큼 자연을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다입니다. 주다는 어떤 일이나 감정을 다른 상대에게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使别人经历或者感受到某一个事情或者某一个感情。 예를 들어서 작은 친절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다음 단어는 끼치다입니다. 끼치다는 무엇이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의 의미입니다. 끼치다 是带来影响的意思。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선거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다음 단어는 미치다입니다. 미치다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주다입니다. 미치다 是某一个对象给其他对象带来影响的意思. 예를 들어서 낮은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이혼은 어린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단어는 입히다입니다. 입히다는 어떤 것에 해가 되거나 상처를 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给某个事情带来伤害或者损失的意思.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로 배운 의미 외에도 입히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처럼 사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와 관련 있는 어휘들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보다, 주다, 받다, 입다 같은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휘를 사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앞에서 공부한 어휘들을 서로 연결해보는 연습입니다. 먼저 해는 해를 입히다, 또 해를 입다, 해를 끼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손해는 손해를 끼치다, 손해를 입다, 손해를 입히다, 손해를 보다 이렇게 연결해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받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주다, 피해를 입다, 피해를 보다, 피해를 입히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명사와 동사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습도 같이 해볼까요? 문장을 읽고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를 써보세요. (1번)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다. 단체로 여행을 할 때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네, 이 두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피해네요. 这里的태풍就是台风的意思. 또 개인 행동은 단체 행동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2번도 선생님과 같이 해볼까요? 유학 생활은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폭력 영화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 두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영향이네요. 이 안에서 폭력 영화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등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회사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 두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손해네요. 这里的 수입하다 是进口的意思.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말하죠. 나 반대는 수출하다 出口的意思. 자국의 물품이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대기 오염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농작물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네, 이 두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해입니다. 这里的 대기 오염 是大气污染的意思. 여기까지 선생님과 대화와 어휘를 모두 공부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 피해와 관련된 어휘들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